자, 그러면은 8월 31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물린 코인 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목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물린 코인인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4분면으로 보는 코인의 가치, 이거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이 4분면이 뭐냐면은 보시면 바로 금방 알 거고요. 그리고 뭐 아시죠? 한국인은 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리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리플 영상 올렸을 때랑 안 올렸을 때 조회수가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왜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리플 얘기만 하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아. 이게 유튜버들도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리플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리플을 하겠죠. 리플에 대해서 이제 막 썰을 푸는데 리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 좋은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잘 나와.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얘기 하다 보니 7월 말에 리플이 뭐 7,000원 간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플 일단 무조건 해야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많죠. 이거 전 여성도 그때 물렸다고 방송에 나왔죠. 막 나 이클 물렸어 하면서 갔죠. 전 여성이 그 차 타면서 막 너도 코인 해 하니까 나도 해 하면서 언니 뭐 샀어? 이클 물렸어 이러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직도 물려 있겠죠. 그때 20만 원 할 때니까. 그리고 뭐 도지코인은 약간 언론에서 너무 띄워주기도 했고 얘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대부분 좀 폭발적으로 몰아서 오르는 코인들. 에이다는 좀 종교적인 성향이 있고, 비케도 많이 물어봐서 비케는 좀 2017년부터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할 거고요. 자,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뜸 그만드리고, 오늘은 그림도 좀 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게 일단 제가 최선을 다 해서 그려본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상위 인프라 있죠. 이 X축이 토큰 가치고 Y축이 사용자 채택이죠. 이렇게 했을 때 4분면을 그립니다. 계속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토큰 가치가 일단 높아야 되고 사용자 채택도 좋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코인이 좋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토대로 이제 코인을 섹터별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부터 볼까요? 하위 디파이, 하위 게임 코인, 하위 인프라, 하위 레이어 2, 토큰 가치도 떨어지고 사용자 채택도 안 된 코인들, 쉽게 말해서 스캠 코인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토큰도 미친 듯이 이제 발행을 하기 때문에 토큰 가치 그거 안 되죠. 안 되고 당연히 사람들로도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 채택도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 되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이 망한 코인은 다 비슷해요. 보면은 약간 망한 코인들은 다 사람들이 안 쓰고 인플레 막장이고 이런 모든 점에서 비슷하다. 그래서 디파이가 됐든 게임이 됐든 인프라가 됐든 레이어 2가 됐든 여기서 레이어 1은 빠져있죠. 왜 빠져있냐? 레이어 1은 아무리 망해도 레이어 1이다. 레이어 1은 기본적으로 토큰 가치가 좀 지켜집니다. 일단은 유틸리티 자체가 풍부하고 인플레도 얘네들은 확실하게 처음부터 관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레이어 1이 여기서 빠졌죠. 뭐 그래도 망한 레이어 1은 안 오릅니다. 아무튼 이 맨 처음 왼쪽 아래 저 네 가지가 저렇게 되는 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왼쪽 위로 한번 가볼까요? 상위 인프라, 상위 결제 코인, 상위 디파이 이렇게 있죠. 많은 코인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상위 결제 코인 뭐가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이 하는 리플. 상위 결제 코인은 사용자 채택은 높은데 토큰 가치가 떨어져서 저기 위치하고요. 상위 디파이, 제가 디파이 코인들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디파이 코인들은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프로젝트의 적대적인 유동성 제공자들, 서비스 제공자들이 코인을 계속해서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걔네는 토큰 가치는 떨어지고 사용자들이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오른다. 그리고 상위 인프라 섹터에 함정이 많은데요. 이 인프라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체인링크가 사실 이 오라클이라고 하죠. 현실 세계 정보를 블록체인에 주기 위한 게 체인링크인데, 그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보를 줍니다. 거기 참여한 각각의 객체들한테 월급도 주고 각각 정보를 줄 때마다 건별로도 체인링크를 주고 이렇게 해서 보수로 체인링크를 줘요. 그러니까 체인링크는 걔네들이 돈을 버는 수단인 거지 체인링크를 뭐 이렇게 딱 어디 그걸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의 체인링크가 그랬어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사용자 채택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오라클에서 90% 정도 시장을 먹었어요. 완전한 압도적인 독잡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체인링크 항상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이유는
얘는 링크 토큰의 가치를 지킬 그럴 수단이 별로 없다. 뭐 그런 거고요. 물론 체인링크가 앞으로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릿지도 출시했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오프체인 연산 프로토콜 이런 것도 막 상품을 여러 개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개발해서 이제 막 나왔거나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오른쪽 하단으로 가볼까요? 토큰 가치는 높은데 사용자 채택은 안 된 거. 자, 이거는 뭐냐? 토큰 가치는 높은데 사용자 채택이 안 된 거는 레이어 1인데 사람들이 안 쓰는 레이어 1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딱 이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레이어 1입니다. 사실 이더리움이랑 한 몸이었죠. 한 몸이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인플레율도 연 3.7%예요. 괜찮죠? 그러고 저거 수수료도 싼 게 아니라 수수료로 자기 토큰을 써요. 당연하죠. 레이어 1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갖췄는데 왜 안 오르냐? 사람들이 안 쓰니까 안 오르거든요. 이따가 이더리움 클래식 할 때 한번 볼 건데 TVL이라고 하죠. TVL 해당 체인에 잠겨 있는 총 가치, 총 금액, 은행으로 치면은 은행 보유고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 보유고, 그 보유고로 치면은 체인링크가 뭐 4만 달러인가 40만 달러인가 이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100몇 등입니다. 예, 심각하죠. 하위 결제 코인, 비트코인 캐시 얘기거든요. 하위 결제 코인이 왜 그렇냐?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안 쓰고 일단은 근데 비트코인 출신들은 토큰 가치가 다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저 비트코인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율이 낮죠. 비트코인 캐시 인플레율이 한 1.7% 5%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율은 관리가 되는데 너무 안 써서 막장이다. 뭐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 하위 게임 코인들 뭐 여기 이렇게 포함한 거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오늘 좀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거 하고 나서 개별 코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게임 코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 게임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플랫폼에서 쓰이는 플랫폼 게임 코인이 있어요. 레이어 1처럼 기능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스팀 게임은 다 해보셨죠? 스팀 게임. 스팀 이렇게 다운받아서 들어가면 게임 도서관처럼 쫙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상하게 나오네. 아무튼 사가지고 이렇게 내 목록이 쫙 생기잖아요. 그 스팀이라는 전체에서 쓰는 그런 코인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지향하는 게임 코인이 있거든요. 게임 코인이라고 다 개별 게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방금 오늘 물어보신 뭐 보라나 뭐 위믹스 이런 것도 다 그 게임 코인인데 플랫폼 형태의 게임 코인인 겁니다. 그런 건 당연히 토큰 가치가 높겠죠. 높은데 사람들이 안 쓰면은 토큰 가치가 높아봤자 사용자 채택은 낮은 거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거를 그럼 결국 잘 봐야 된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 상위 게임 코인이 저기 있죠. 이 디파이에 비해서 게임 코인이 가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높다고 보는 게 이 여기서 말하는 게임 코인은 개별 게임이 아니고요. 그 많은 분들 가지고 있는 갈라나 뭐 이뮤터블 X, 보라, 위믹스 이런 플랫폼 형태의 그 기축 통화가 되는 게임 코인 말입니다. 그거는 그 네트워크 전체에서 해당 플랫폼 전체에서 수수료로 쓰니까 당연히 토큰 가치가 높겠죠. 게임 하나에서 쓴 게 아니라 게임 100개에서 쓰니까 그 중에 게임 뭐 아무거나 하나만 터져도 돼, 걔네들은. 그러니까 하나가 인기 없어도 건재한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 2021년도 보면은 게임 하나당 코인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 게임 이제 인기 없어지면은 와르르 무너지죠.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 레이어 2, 레이어 1 했을 때 레이어 2를 그래도 레이어 1보다는 살짝 아래로 봤고요. 토큰 가치에서 레이어 2가 수수료로 자기 토큰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레이어 2라고 했을 때 그 레이어 2 안에 또 여러 가지 상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폴리곤이라고 했을 때도 크게 이제 세 가지 상품군이 있는데 폴리곤 이제 그 영지식 증명 폴리곤 GK EVM이란 거 하고 지금 쓰고 있는 폴리곤 POS란 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폴리곤 슈퍼넷이라고 아무나 와서 이제 여기서 체인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상품이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마다 어떤 체인에서는 뭐 폴리곤을 어떻게 쓰고 조금씩 달라요. 수수료로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수료로 안 쓰는 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레이어 2라고 했을 때 그 전체에서 수수료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레이어 1보다는 레이어 2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레이어 2라는 거는 그 위에 또 결국 수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D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앱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사실상 이제 통치하는 그 투표 토큰이 되고 어디에 얼마나 돈을 분배할지 이런 거 결정하기 때문에 일개 디파이 코인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업그레이드에 대한 결정 뭐에 대한 결정 이런 거는 사소하죠. 근데 그 레이어 2의 코인들은 뭘 결정한다? 레이어 2 전체 D앱들에게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런 중요 결정을 하니까 이 레이어 2의 코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요가 발생하죠. 해당 레이어 2라는 나라에 있는 앱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높겠죠. 레이어 1 중에서 당연히 상위 레이어 1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토큰 가치도 높다. 그래서 전번에 D앱과 플랫폼을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D앱과 플랫폼 구분하면 안 되고 이제 D앱이라고 했을 때는 게임하고 디파이 나누셔야 되고요. 그리고 게임도 이제 조금 세분화돼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플랫폼도 레이어 1하고 2를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이걸 토대로 내 코인이 어디 들어가는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당연히 이더리움이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죠. 그냥 이더리움이 짱입니다. 그리고 리플 도지하고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비케 뭐 스캔코인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까지 들으셨으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투자라는 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사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지금 너무 비싸죠. 사용자 채택도 되고 토큰 가치도 좋은 그런 증명된 코인들은 이미 많이 비싸요. 사실 시가총액이 뭐 100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끝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한국인이 많이 물린 코인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너무 말이 빠른가요? 말 빠르십니까? 말이 빠르다. 못 듣겠다. 괜찮죠? 아무도 말이 없으네.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의 문제점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해서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리플의 문제점 뭔가 525억 개 시장에 풀려 있고요. 풀려 있고 475억 개가 남아 있다. 자,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고 2억 개씩 풀린다. 개씩 풀리고 소각되는 양은 3에서 4만 개입니다. 네. 그래서 월 이것도 월. 자, 한 달에 2억 개 풀린데 한 달에 이거는 왜 소각되냐? 리플을 우리가 주고 받을 때 그 중에 수수료가 소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플 수수료가 싼데 수수료가 싸서 소각되는 양이 적습니다. 3, 4만 개고 2억 개가 풀린다. 이렇게 아시고 이게 2억 개씩 해서 475억 개가 다 풀리려면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240개월쯤 남은 거죠. 그러면은 12로 나누면 20년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오래 리플이 안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다 풀려야 뭐라도 될 건데 20년 존버해야 돼. 지금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슬픈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가 지금 그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그 리플 10,000원 간다 하면은 빠르게 오를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각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리플의 인플레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5% 후반대요. 5.7%, 5.5에서 5.7 이 정도인데요. 인플레 자체가 아주 막장은 아니에요. 근데 소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사용자 채택, 토큰 가치 했을 때 이 사용자 채택이 토큰 가치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약하다 이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리플이 한 달에 지금 3억에서 4억 개가 소각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리플 가격은 그냥 막 우상향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3, 4만 개 소각이 된 게 아니라 3, 4억 개가 소각이 되면은 지금 풀려있는 525억 개가 막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디플레이션 토큰이 된다는 거고 리플은 3, 4만 개 소각이 된다는 말은 이거는 그 개발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개발팀이 얘네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돈을 밝히는 애들입니다. 네, 리플 애들이. 그러고 여러분 혹시 리플이 무슨 업그레이드 한다, 뭐가 크게 바뀐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리플은 항상 뭘로 오르죠? 소송, 어디 채택, 소송, 어디 채택, 이걸로 가격을 올립니다. 네. 이게 안 좋은 코인의 특징입니다. 어디서 뭐 쓴다 근데 알아보면 다 파일럿이 그 시범 경기 같은 거죠. 시험 삼아 써보는 거. 어디 채택이 아니야.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리플 네트워크로 발행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나 이런 재료로 올리는 놈들 안 좋다. 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만약에 진짜 근본 코인이 되려면은, 자, 업그레이드가 제가 리플 CEO고 리플 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좀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고, 리플은 지금 사용자 채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토큰 가치가 부족하잖아요. 토큰 가치가 부족한 이유는 뭐다? 수수료가 너무 싸니까.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뭐 수수료를 올릴 방안을 맞이한다든가 만든다든가, 아니면 리플을 뭐 대량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리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토큰이 좀 더 쓰일 여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몇 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오르면은 그게 근본 코인인 겁니다. 아시겠죠? 소송 그 리플 변호사가 코인리스 뉴스에 들어가요. 뉴스에서 리플 변호사가 말하는데, 와, 리플 소송 이기고 나는 못해도 $2는 갈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2 $2 못 갔잖아. $2면은 얼마에? 한 2,7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안 오르고 이렇게 끝날지 몰랐다 이럽니다. 지금 변호사도 혀를 내두르는 코인인 겁니다. 아시겠죠? 몇 년에 걸쳐서 얘네가 싸웠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저는 정말로 비추하고요. 왜 이러냐 했을 때 이 개발팀이 진짜 많이 가져간 거예요. 많이 가져가서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25억 개가 할 게 아니라 5,250만 개 했어야지 차라리. 아니면 525만 개를 했다던가. 근데 이 전체 개수 자체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결제 코인 다 비춥니다. 다 비추. 비트코인 빼고 다 비추. 왜 그러냐? 결제 코인은 근본적으로 결제라는 게 돈 주고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주고 받는 건데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받기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얘네는 코드가 복잡해지면 안 돼. 그렇겠죠.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코드가 최대한 심플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합니까? 수수료가 싸야 한다. 그래서 결제 코인은 이 코인 홀더들과 결제 코인의 미래가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결제 코인 자기가 잘 되려면 수수료가 싸야 하고, 결제 코인 홀더들은 수수료가 싸면은 소각이 잘 안 되니까 안 오르죠. 그러니까 결제 코인은 일단 결제 코인 쪽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플 이까지 하고요. 네, 그러고 이더리움 클래식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리플에 뭐 사이드 체인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근데 사이드 체인은 리플 본 체인하고 상관없이 건물에 치면 건물에 연결된 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별관에서는 개별적으로 그 검증자라고 하는 채굴자, 경비원이라고 하죠. 리플 그 별관이 플레이어 네트워크입니다. 그 여러분 아마 2020년도, 21년도에 리플 뭐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토큰 에어드랍 하죠. 스파크 코인이었나? 그거 에어드랍 해줬죠. 그거 왜 줬냐면은 리플이라는 체인에 이제 연결이 돼 있고,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뭐냐면은 이제 리플이 너무 기능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구동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서 리플 스테이킹도 할 수 있고 막 이더리움하고도 연결되고 막 그런 사이드 체인이 있어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존버해도 될까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토큰 가치가 높은데 토큰 가치 고, 사용자 채택 저, 이런 코인이죠. 이더리움 클래식.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원래 이더리움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이제 이더리움하고 나눠졌고요. 나눠졌으면은 이제 여기 레이어 1이거든요. 레이어 1은 뭐가 중요하다? 레이어 1의 기능은 그
플랫폼이라고 했죠. 그 위에 많은 디앱이 있으면 좋다. 속도가 빠르면 좋다. 안전하면 좋고 수수료가 싸면 좋다. 뭐 이런 거죠. 레이어 1이란 게. 그랬을 때 레이어 1의 가치는 이런 것들 하고 그러고 결국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뭐다? TBL로 평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이더리움 클래식 TBL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TBL을 어디서 보느냐? 여기서 봅니다. 디파일라마.com 여기서 보시고요. 지금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켜져라. 됐다. 자, 이렇게 디파일라마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이게 디파일라마 메인 화면이에요. 여기서 이거 검색을 해도 되고요. 저는 체인에 있거든요. 레이어 1, 2를 체인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이걸 딱 눌러봅니다. 디파일라마 들어가서. 그럼 체인 가짜 57% 먹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내려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금 대충 순위가 이래요. 이더, 트럼, 바이낸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폴리곤, 옵티미즘 이렇게 쭉 갑니다. 안 보이죠?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40만이거든요. 40만. 이거 수치를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여기 그냥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티커로 치면 안 되고 이름 직접 쳐서 하면은 얘가 지금 19만 7천 달러가 TBL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가서 봐드릴게요. 19만 7천이었죠. 40만이 아니라 19만 7천이었어. 더 낮았어.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요놈이. 그러니까 전체 체인 중에 158등이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158등인 핸드폰으로 치면은 핸드폰이 지금 158개 핸드폰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158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샤오미도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샤오미도 아니다. 뭔가 알 수 없는 158등 회사가 만든 그겁니다. 그리고 이 5가 뭐냐면은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 위에 있는 앱이거든요. 앱이 5개 있는 플랫폼이에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겠죠? 그럼 앱이 많은 거는 몇 개씩 있냐? 900개 있어요. 이더리움이. 트론, 바이낸스 600개, 아비트럼 400개, 300개, 400개. 그러니까 대충 살아남을 그 체인이 보이죠.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결국은 TBL이 19만이다. 19만이면은 19만 달러가 얼마입니까? 10만 달러가 1억 3천만 원인가? 그럼 한 2억 정도, 2억 6천쯤 있는 거죠. 앱 이렇게 지금 4개 보입니다.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체인 위에 있는 앱, 헤베스압, ETC스압, 소이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카테고리라고 했을 때 덱스가 그 거래소거든요. 카테고리마저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거래소예요, 이게. 네. 그러고 얘가 다 먹고 있어요. 이 헤베스압이라는 애가 그나마 19만을 먹고 있고 다른 애들은 4,000달러 있대. 은행에 400만 원 가진 은행인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냉정하게 말해서 상황이 매우 어렵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레이어 1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로서의 가치가 현재로서는 제로의 수렴.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 채굴자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그레이스케일 믿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엄청 많죠.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건데 그레이스케일 와도 저거 이거 활성화 안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여기 앱 만들어 줄 것도 아니죠. 자기들 돈을 여기 집어 넣은 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냥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거야. 팔려고. 채굴자들은 결국은 채산성 이걸 보는데요. 채산성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 전력 대비 이걸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채굴자는 결국 뭡니까?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가기보다 돈 벌려고 하는 애들이죠. 얘는 누구랑 유사하다? 유동성 제공자랑 유사한 겁니다. 그렇죠. 채굴자들은 물론 그 검증자이기도 하죠. 그 대량의 스테이킹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검증자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얘네는 일단은 파는 애들이다. 파는 애들이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얘네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모으면서. 그래서 펌핑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저도 당연히 그냥 진짜 가격 그 모양 자체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코인들은 언제 펌핑하겠어요? 여러분이 채굴자예요. 그리고 이클 채굴 하는 사람들끼리 친할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을 수 있고, 언제 펌핑을 하냐면은 불장이 엄청나게 무르익었을 때 펌핑을 하지, 내일 펌핑 안 하겠죠. 이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이 이클 채굴자다, 이제 이거를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할 때 쓰는 전기세 생각하면 지금 가격이면은 적자에 가깝다, 거의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팔겠어요? 절대 안 팔죠. 언제 판다? 펌핑 할만치 해서 4년 동안 받은 고통 한 방에 날릴 정도로 많이 올랐을 때 팔고, 그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클을 존버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사용자 하나 없이 채굴자 하나 믿고 가는 게. 그리고 오를 코인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클보다 더 오를 코인도 많은데 왜 굳이 해야 하나?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클이 레이어 1로서 발전할 그것도 별로 안 보입니다. 네, 너무 비싸고 수수료도 느리고 뭐 그런 게 있겠죠. TBL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또 도지코인, 이게 너무 결제 코인을 진짜 너무 많이들 하세요. 이게 맞죠? 리플에 도지에 뭐 예전에 라이트코인이 있었는데 요새 라이트코인은 잘 안 하죠. 라이트코인은 차라리 좋은데, 네, 도지코인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아주 막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 얘도 인플레 뭐 이 정도에 3.7% 정도였고요. 도지도, 이 도지가 공급량 무한이다, 쓰레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도지가 그 월 1년 대출 물량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꽤 많은데 그게 현재로서 3.7%인데 이게 풀리면 풀릴수록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그런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 공급량이 무한이긴 한데 인플레로 따지면 그렇게 높진 않아. 근데 도지가 안 좋은 이유는 토큰 유틸리티입니다. 토큰 유틸리티가 안 좋다. 왜? 수수료 제로. 여러분 그 옆에 여러분이 뭔가 그 은행을 열었는데 옆에 경쟁 은행이 열어서 우리는 수수료 제로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아시겠죠? 수수료 제로니까 이 도지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버는 돈이 제로인 겁니다. 아시겠죠? 수수료가 버는 돈이거든요. 근데 수수료를 안 벌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리플은 3, 4만 개라도 약간 걔네는 모양을 내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한 달에 2, 3억 개가 풀렸는데 3, 4만 개 소각한다. 이게 리플에는 소각 기능이 없나요? 자꾸 물어보니까 알았어 넣어줄게 해서 3, 4만 개 넣어줬는데 도지는 아예 이젠 대놓고 우리는 소각 없음이에요. 수수료 제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얘 도지코인 1일 트랜잭션 14만이거든요. 네, 리플 100만이고 14만인데 그럼 꽤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라이트코인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치면은 병원에 환자 많이 오는 거랑 병원 매출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왜? 환자들이 돈을 안 내니까. 네, 그게 도지코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병원이 언제 오릅니까? 그 병원 소유주가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래서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올 때 오른 겁니다. 와, 일론 머스크 오셨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오르는 거고, 지금 X로 바꿨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연구하려면 트위터를 연구해야 된다. 이상한 말을 하죠. 왜 그러냐? 도지는 머스크인데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뭡니까?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저거잖아요. 그 테슬라하고 뭐 우주 저거 스페이스 X하고 뭐 태양광 사업도 하지 않나? 사업하고 뭐 기계 로봇 그 기계팔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하고 트위터 이거 사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위터를 X로 바꿨죠. X로 바꿨고 그래서 여기 어디에 도지를 이놈이 쓰려고 하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일단 제일 가까운 건 이거죠. 한 이틀 전인가 이 X에서 그 암호화폐 활용한 결제 승인된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본 것 같은데 뉴스가 X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됐고 이게 도지 쓴단 말이에요. 도지 결국 도지 쓴다 보고 있고요. X를 도지로 쓰고 X의 미래는 어떤가? 그러면 X는 어떨까요? X를 얘가 뭘로 키우려고 하고 있냐면은 위챗처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위챗을 잘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중국의 카카오톡인데 이게 얘네가 위챗이 모든 기능이 다 있고 이걸로 다 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챗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배민 플러스 카카오 택시 플러스 뭐 인스타그램 플러스 뭐 이런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뭐 배달도 하고 막 다 해. 그래서 슈퍼 앱이거든요. 이게 SNS와 주문부터 해서 택시 부르는 다 있으니까 하고 이걸 보고 머스크가 뿅 간 거예요. 와, 나도 저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슈퍼 플랫폼이죠. 뭘로? 트위터 사서. 그래서 트위터를 위챗 유사하게 바꿔서 거기서 도지를 쓴다 하면 잘 되겠죠. 네. 근데 그냥 봐도 안 되겠죠. 어려울 거예요. 왜냐, 저 당장 뭐 아마존도 이겨야 되고 인스타, 페북 이겨야 되고 많아요. 그 다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겨도 더해서 도시 쓴다고 해도 올라봤자 봐봤자 잠깐. 그리고 도지가 그래도 밈코인 대장, 네. 섹터 대장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장 막판에 오르긴 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오르긴 오를 거라고 봐서 나중에 오를 때 아니 도시 안 좋다고 해서 팔았는데 오르잖아요 이러면은 안 돼요. 저는 안 오른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투자 가치가 없다고 했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는 일단은 꾸준히 오르는 게 좋고요. 플러스 많이 오르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춘 걸 저는 찾고 있는 거고요. 꾸준히 많이 오르는 게 좋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먼저 오르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시간의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스캔코인을 다 버려버리는 게 얘네는 다 꼴찌거든요. 다 꼴찌야. 이것들은 그냥 다 오르고 나서 이제 급식 제일 마지막에 줄 서서 받는 애들인데 사람들이 그냥 많이 오르고 몰아서 오르는 것만 보고 하는데 꾸준히 오르든 많이 오르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는 코인 좋다. 왜?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스캔 코인 먹을 기회가 충분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가치가 높지 않다. 이까지 하고요. 도지 받고 리플 100만원 트랜잭션 얘기. 자, 에이다 갈게요. 에이다 희망이 있을까요? 했을 때 이거 아마 저번에 변호사 얘기하면서 막 좀 얘기를 자세히 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에이다 설명을 많이 제가 드렸나요? 혹시? 일부에서 에이다 설명을 길게 해드렸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에이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에이다 그러면은 지금 디파이라마 배웠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에이다 이름이 카르다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실 거라고 봐요. 이렇게 카르다노 치잖아요. 나왔어. 클릭했어. 204M이네. 얘는 꽤 많네. M 뭔지 아시죠? 밀리언 달러거든요. 100만, 1000만, 2억 달러가 카르다노에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네요. 쉽죠? 괜찮습니다. 얘 그래도 시가총액도 크고 저런 이더리움 클래식하고는 레이어 1에서 존재감이 다른 친구예요. 14등입니다. 14등. 그리고 앱이 26개 있고요. 이 204M 이게 TBL입니다. 아시겠죠? 스테이블은 해당 거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총 가치예요. 아시겠죠? 그런 정도 일단 보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생각 들죠? 안 괜찮습니다. 저는 안 괜찮다고 보고요. 왜냐 얘가 레이어 1이거든요. 레이어 1인데 이거 꺼야지. 에이야 희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는 없고요. 왜냐 레이어 1 전쟁이 현재 70%의 파이가 이더리움으로 간 상태거든요. 아까 57%인데 왜 70%라고 뻥튀기 하나요? 따지시고 싶죠. 그게 아니라 레이어 2라는 게 이더리움 위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또 10% 또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57%에 얘네 10% 더하면 67%예요. 그러면은 남은 게 뭐다? 남은 게 이제 30% 파이가 남은 거예요. 남은 30% 파이 넣고 나머지 레이어 1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시즌에 제가 맞추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레이어 2의 승자 맞춰야겠죠. 두 번째 이제 남은 이 깨다시 30%를 먹을 레이어 1. 그러니까 그 군소 중에 누가 대장이 될 거냐 이거하고
세 번째는 계속 말한 게임코인. 게임코인 중에 누가 또 시장을 이더리움처럼 먹을 것이냐. 이거 3개 맞추는 사람은 돈 많이 벌겠죠. 그냥 5배, 10배 수준이 아닙니다. 저런 걸 다 맞춘다 치면은. 그거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고요. 남은 게 30%고 나머지 레이어 1끼리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제가 디파이라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체인을 쳤어요. 제가 체인 했을 때 이더리움이고 트론이 2위고 바이낸스가 3위입니다. 아비트럼 레이어 2예요. 제끼게요. 아발란체가 그 다음이고 폴리곤 레이어 2고 옵티미즘 레이어 2고 솔라나가 여기 있고요. 그 뒤로 울트론하고 뭐 믹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애가 0.8%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0.8%도 못 먹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0.8%를 못 먹고 있는 애가 이 나머지 파일을 놓고 거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바이낸스랑 트론을 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계 코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트론 홀더 분들에게 막 그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안전하게 미국 자금이 이 바닥엔 더 많기 때문에 미국 돈을 결국은 보고 간다면은 이제 이더리움에 이은 2등은 트론이나 BSC는 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발란체고 그 다음 솔라나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더 아발란체 솔라나 있고 뭐 크로노스 베이스 이건 레이어 2고요. 카바 카르다노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얘가 쉽지 않고요. 쉽지 않고 수치상 일단 수치상 쉽지 않아. 첫 번째 수치상 쉽지 않다. 제가 정돈을 좀 못해서 이게 좀 지저분한데 이해해 주십니다. 수치상 일단 쉽지 않습니다. 얘가 아까 이더리움 클래식 보다가 A다 보니까 200M이면 와 많다 싶죠. 근데 얘네 지금 어느 정도다? 지금 이 솔라나 이런 애들 보면은 800M이에요. 840M이고 아발란체 10억 달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적습니다. 수치상 쉽지 않고 앱 개수도 솔라나가 108개, 아발란체가 300개, 뭐 바이낸스 뭐 600개 이래요. 그러니까 앱 개수도 적다. 두 번째, 체인 구조상 이게 강점이 없다. 이겁니다. 자, 체인 구조상 강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기업들이 대치할 때 기업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한번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국지로 설명드리자면 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있어요. 위나라가 거의 다 먹었었잖아요. 위나라가 한 60% 70% 먹지 않았나요? 사실 이미 막 뭐 유비 뭐 왕 됐다고 할 때 이미 거의 삼국 통일이 끝났다 하잖아요. 위쪽이 그 좋은 땅이라서. 위나라가 뭐 어떤 컨셉입니까? 위나라가 능력주의, 법가 맞죠? 유교 싫어. 유교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실리, 이성적 뭐 좀 이런 분위기죠. 얘는 그런 말도 아마 했을 거예요. 뭐 약간 품행이 안 좋아도 능력이 좋은 놈은 와라 이러고 실제로 그런 애들 잘 썼습니다. 조조가. 그래서 위나라 뭐 이런 컨셉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컨셉을 갔는데 청나라 이거 일부러 좀 반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얘가 유비도 조조랑 비슷하게 많이 비정한 애예요. 얘도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야 그냥. 조금 조조보단 착하겠지. 근데 유비도 엄청 착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얘는 어딘가 유교고 뭐 내가 한 왕실의 후손이다 막 이러잖아요. 몇 대 후손이다 유씨라서 뭐 그러고 뭐 얘는 의리파죠. 약간 감성 이런 거고 실리보다 이 명분 좀 많이 중시하고 그렇게 하고 뭐 오나라는 그냥 동쪽에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대충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위나라가 이더리움이면은 이제 2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면 이더리움의 반대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더리움이 가지는 특징 중에 없는 특징으로 가지는 애들이 2등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뭡니까? 이더리움이 반갑습니다. 메카닉 채널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있네. 이더리움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모듈식이거든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이더리움이 모듈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레이어 1, 2 구조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눠져 있어서 이제 카페인데 이더리움이 대형 카페라고 치면은 이더리움 일단 쓰려면은 이더리움 1층에서는 그 비싸서 못 쓰거든요. 이더리움 1층 카페에서는 커피가 20만 원에 커피 한 잔. 그래서 아씨 미쳤네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2층으로 올라가면 거긴 커피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괜찮네 하면서 이더리움이면 믿을만 하지 싸게 해가지고 먹는데 이제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2층 자기는 올라왔는데 나 2층이야 전화를 했어. 근데 나도 2층인데 하는데 왜 너 없어 하는 거야. 2층끼리 나눠져 있다. 네. 그 브릿지로 연결이 되지만 연결은 돼 있지만 이게 서로 다 각각 제각각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많고 이 2층끼리 나눠져 있어서 서로 분산돼 있고 제가 막 일반인을 만났어요. 야, 그래서 이더리움이 뭔데요? 말이야. 이더리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레이어 이래가지고 레이어 2가 뭔데 싶다가 이 말 바로 나오겠죠. 그냥 쓰면 안 되냐 하니까 네가 이 안드로이드를 쓰려면은 안드로이드 1층으로 가서 레이어 2 안드로이드로 가야 돼. 아무도 안 쓸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사람들이 불편해 할 것이다. 이건 확실하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극복을 하려면은 레이어 2가 빨리 재패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한 놈이 70% 이상 먹어야 이 상황이 해결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뭐 레이어 1에서는 경비들이 뭐 저장을 담당하고 레이어 2에서는 실행을 담당한다. 뭐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2층끼리 막 다 나눠져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에이다가 뭐하고 있다? 에이다가 1층, 2층 구조입니다. 에이다 1층이 너무 느리거든요. 에이다가 엄청 막 속도가 우리는 빠르다 막 이렇게 광고해서 출시했는데 엄청 느려요. 완전 2TPS 맞거든요. 2TPS. 그러니까 초당 2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21년도에 이더가 10TPS. 그리고 아니 뭐야 에이다가 뭐 이더보다 더 느려갖고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물론 이거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출시한 게 에이다 히드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게 뭐냐? 레이어 2인데 이게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 채널이라고 그 밖에다가 채널을 열어서 거기서 쫙 거래한 다음에 저장할 때만 딱 하는 거. 그게 그냥 레이어 2거든요. 근데 에이다가 지금 그 구조로 가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이 하던 길을 가는데 얘는 이렇게 할 거면 이더리움 가서 쓰죠. 그렇겠죠. 그래서 에이다가 구조적으로 이더리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편리한 그런 구조의 레이어 1 체인들이 2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코인인지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이 정도 말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저는 그쪽에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2까지 하고요. 그러고 에이다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에이다 21년도에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올랐는데 25년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예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변호사라고 치면은 집안의 가장 큰 경사가 뭡니까? 변호사 면허를 따는 시점이 가장 큰 호재죠. 가장 큰 경사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시점이 제일 행복해. 맞죠? 그것보다 더 올라가기 힘들어. 전쟁이라도 벌여서 이기지 않는 이상 그 뒤로는 쭉쭉쭉 나락인 겁니다. 에이다가 그거라고 했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데 얘가 그 전까지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돌아갔어요. 앱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21년 8월달인가? 8월인가 7월에 그때부터 스마트 컨트랙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시점까지 겁나 올랐어요. 에이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쳐서 면허 따는 그날까지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됐어. 뭐 변호사가 됐어. 그러면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실제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못 보여준 거죠. 못 보여주고, 와, 개발자들도 막 에이다 언어 개 어려움 이래가지고 거기서 개발도 못해. 막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앱이 생각보다 너무 없고 느리고 이러니까 와장창창창 해서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고, 이제부터는 TBL하고 DF하고 이게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 호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이제 다 면허 다 따고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3년 된 그런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재선도 안 돼. 이거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 재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측면에서 보여줄 게 없다. 그 이길 애들이 너무 세다.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애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예, 너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 그래서 에이다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좋은 선택이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46분이네. 비트코인 캐시 앞에서 거의 다 얘기했죠. 이거는 비트코인 하드포크 된 건데요. 비트코인이 블록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저장할 게 너무 적어가지고 저장을 많이 하려고 저장 공간을 늘려야 된다, 안 늘려야 된다 하다가 얘네는 늘리기로 생각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블록 크기가 크고 그래서 안에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뭐 인플레 말씀드렸다시피 한 1.7%밖에 안 돼요. 작고, 근데 기본적으로 결제코인은 뭐다? 결제코인은 수수료가 싸야 되고 뭐 다른 기능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써도 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결제코인이라기보다 진짜 금처럼 이제 그 가치 자체가 상품으로 인정이 되니까 오르는 거지, BK가 그 정도인지는 사실 좀 애매하죠. 애매하고 1일 트랜잭션이 15,000일 낮죠. 네. 리플 100만 건인데 얘는 15,000밖에 안 되니까 너무 낮다.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캐시로 자기들 돈을 주고 받을까요? 안 하겠죠. 그리고 블록 크기를 늘리는 순간 채굴용 컴퓨터가 성능이 엄청 좋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아무나 채굴을 못해서 채굴이 중앙화되고, 중앙화되면은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비트코인에 대해 떨어지고요. 보안은 비트코인보다 떨어지는데 속도는 리플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중간에 껴서 별다른 강점을 발휘하기 힘들고, BK 강점은 딱 하나죠. 그냥 하나, 비트코인 아들이라서 비트 오를 때 펌핑 하더라, 비트코인 가면 BK 간다, 이거죠. 그냥 이거 보고 가는데, 이것도 좀 미신이죠. 이제 차트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이걸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BK 차트, 비트코인 캐시 차트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켜서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가면 BK 가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SV 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골드 갑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죠. 안 갑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가치가 높지 않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까 게임코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해드릴게요. 게임코인 디파이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 전에 제가 디앱은 가치가 떨어진다 했을 때, 왜냐, 유동성 제공자 때문이다 했는데, 게임코인은 유동성 제공자가 필요가 없죠, 일단은. 그래서 얘는 게임만 잘 제공하면 돼요. 근데 게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게임의 특징은 그 코드가 유출이 되면 안 좋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 원래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이제 오픈소스죠. 그래서 서로 다 뺏길 수가 있어요. 보여줘요. 근데 이 게임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오픈소스로 다 내버리면은 그냥 경쟁사가 쭉쭉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프라이버시 체인이라고 하는 좀 정보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체인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요. 이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게임은 유동성 제공자가 없어서 일단 같은 디앱이라도 디파이보다는 가치가 높을 수 있다, 그거 하고, 현재 게임 코인의 흐름은 결국은 모두가 플랫폼이 되려고 한다, 이걸로 요약하면 됩니다. 되려고 한다고요. 플랫폼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되는 방법, MMORPG입니다. 메타버스 딴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 흔히 아는 로스트 아크, 뭐 와우, 로블록스 아시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두 번째 스팀 이렇게 만들던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게임 코인의 흐름은.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되면은 뭐가 좋냐, 이 블록체인의 메타버스가 된다는 거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이 안에서 게임 개발이 자유롭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스팀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유저들이 누구든지 이 안에서 게임을 만들고 내 캐릭터도 꾸미고 진짜 코인으로 만들기 딱 좋죠.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개발 중이고 이 여기에서 지금 싸우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게임 코인 같은 경우에 뭐가 여기서 대장이 될지, 만약에 지금 가진 돈의 100%를 올인을 해서 이 블록체인의 게임 중에서 앞으로 시장의 40% 50% 이상 먹을 코인에 대해서 지금 몰빵을 한다면은 100배 수익률을 거두는 게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사실. 게임 코인이 누가 대장인지 될지 알 수 없고, 대장이 돼도 게임이란 거 특성 자체가 그 서버 유지 잘하고 운영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까지 잘할지는 알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아시고 이런 메타버스에 뭐 흔히 아는 그런 디센트럴 랜드, 샌드박스 이런 게 다 메타버스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팀, 이거는 알죠? 스팀 다 해보신 분들 여기 뭐 있습니까? 갈라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갈라하고 이뮤터블 X하고 오늘 물어본 보라하고 리믹스 이런 게 다 이 스팀 같이 이 위에서 이제 게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도 요새는 갈라 위에 게임이 막 많잖아요. 갈라에서 돌아가는 게임이 뭐 몇 개가 있는데 그 개별 게임에 대해서 그 코인 지급을 이제 아예 멈춰버리고 갈라 토큰으로 2대1로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여러 게임을 내서 각각 게임 코인을 출시하기보다는 그 각각 게임 안에서 통화로 자기들 갈라 코인이 쓰이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뮤터블 X에서 나온 것 중에 뭐 일루비움이라고 그건 또 자기 코인이 있던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다르지 다 비슷한 걸 하는 겁니다. 뭐가 되려고? 내가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거고, 게임 코인의 흐름이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렇고요. 일단 보너스 하기 전에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제 그 방 들어오셔서 강의 후기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뭘 드릴 거냐면요, 코인 마켓캡에 코인 200개 있죠. 여기서 제가 이 코인들 괜찮다 싶은 거 24개 정도 추렸습니다. 리스트 이거 드립니다. 예, 강의 후기 카톡방에 써주시면은 그거 하고요.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은 들어와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추려서 간단하게 한 줄씩 요약도 다 해놨어요. 이거는 뭐다 하고 제가 티어까지 쓰려다가 이건 참았습니다. 네, 티어까지 쓰면 너무 정답지도 아니고 이거 다 개인 생각이잖아요. 막 이러면은 그게 막 박힐 수도 있으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빼고 일단 주요 그 후보자들, 대통령 후보자 같은 거죠. 그거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후기 쓰는 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 이게 중요하죠. 이제 녹화를 끄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 올라가고요. 네.